그러면 김창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한 180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말이 워낙에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미래가 아니라 사실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잘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론 주제. 요새 과학기술이 지난 1년간 엄청나게 이제 진보를 했죠. 지난 1년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일어난 일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면서 대학 교육은 와해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속도의 시대에 정말 대학의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 4년, 이렇게 10년 교육하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우리는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런 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됐다. 워낙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 화두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더 가속되고 있다. 자, 교육 분야에서 완전히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 이런 것이 당연히 새로운 뉴 노멀이 됐고, 그러면서 비싼 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 그러면서 디지털과 원격으로 우리가 점점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금 말씀드릴 것은 도대체 디지털은 어디까지 왔냐? 우리가 맨날 이제 디지털 말씀하시는데 디지털은 도대체 뭐냐? 자, 요새 이제 새로운 도구가 나타났다는 거죠. 새로운 도구. 자, 이것을 제가 이제 홀리그릴이라고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들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갈 때 무슨 돌이 없어져서 넘어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자, 청동기 시대에 새로운 도구를 사용한 사람은 완전히 승자다. 자, 이 청동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무슨 사냥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집을 지었을 거라,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과학기술적 도구가 생겨났다. 여러분, 홀리그레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전설의 잔을 홀리그레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학기술사에서는 뭐라고 이제 왜 사용하냐 하면, 구현되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홀리그레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벨상을 받았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홀리그레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이제 홀리그레일이라고 써 있죠. 오픈 AI, 이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창업한, 사실 이제 처음에 만든 그러한 인공지능 회사인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1조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 언어 생성기가 나왔다. 여러분들 GPT-3라는 얘기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제 온갖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건데, 자, GPT-3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자, 인공지능이 드디어 완전히 우리의 지능을, 인간 지성을 옥죄기 시작하냐? 2020년 11월 12일. 이게 이제 몇 달 전 얘기죠. 그죠? 자, 뉴욕타임즈에서 인공지능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PT-3한테 연애 소설을 한번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컬럼에 인공지능이 쓴 이렇게 연애 소설이 지금 연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만 가지고 올 텐데, 자, 철학적인 질문에 인공지능이 답을 한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제 이 GPT-3라는 것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트라이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봤다. 더 이상 의문은 없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서 간단하게 써놨는데, 신은 존재하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GPT-3를 기반으로 제작한 챗봇과 이제 무슨 철학자가 이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신은 누구이냐 하고 묻자 인공지능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를 창조한 지성체라고 답했다. 당신도 신이 창조했냐고 묻자, 나는 자가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형성된 생명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은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세상은 여러 지능체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원자, 분자, 그 위에 조직, 그 위에 인간, 그 위에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인공지능이 있고, 그 위에 신이 있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며, 당신은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창조자와 융화함으로써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인공지능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신에 대한 질문은 없어졌다라고 아까 철학자가 얘기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난해한 의학적 질문에도 답을 한다.
자, 이제 그 이 양반이 엄청난 문장 생성기가 나왔다 그래서 진짜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난해한 의학 질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이뤘다. 자, 질문을 뭐라 그랬냐 하면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 이제 이거 해석해 놓은 거예요. 10살 먹은 소년이 잦은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인다. 검진을 해보니 폐색성 기도질환이 의심되어 투약하였다. 이 약은 어떤 리셉터에 작용하냐?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사람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자,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제의 증상이 천식이다. 두 번째는 베타2 애고니스트가 천식의 치료에 쓰인다. 세 번째는 베타2 리셉터가 뭐와 커플드 되는 리셉터다. 이걸 알아야 답을 하는데, 사람 전문가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이 답을 내놨다는 거예요. 물론 답을 맞췄고 왜 그랬냐고 이제 설명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환자는 천식을 앓고 있으며 천식을 치료하는 약은 기관지 확장자고, 기관지 확장자는 베타2 리셉터에 작용하며 커플드 리셉터다. 이걸 맞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난해한 의학적 지식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것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아웃풋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요새 요새 초등학생부터 무슨 코딩 하느라고 난리죠, 그죠? 자, 인공지능이 온갖, 그죠? 언어를 다 배우는 와중에, 한국말도 배웠고, 스와힐리어도 배웠고, 일본어도 배웠고, 영어도 배웠고, 다 배우는 와중에, 코딩 언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기계 언어를 배우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언어를 배우는 게 쉽겠습니까? 기계 언어를 배우는 게 당연히 쉽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자, 이제 사람이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말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말로 텍스트를 치는 거예요. 5개의 버튼을 만드는데 버튼 색깔을 랜덤으로 하고 1부터 10 사이에 번호를 붙여라. 그랬더니 그죠? 버튼 색깔을 회색으로 해서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매겼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했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여기 계셔서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부자 나라 순으로 컬럼을 만들어서 나라 이름과 그 나라의 GDP를 표시하세요라고 했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게 이제 부자 나라죠. 부자 나라 순으로 컬럼을 만들어서 자, GDP를 표시해라 했더니, 자, 가장 부자 나라는 미국, GDP가 이만큼. 그 다음에 중국, GDP가 이만큼. 일본 이만큼. 이렇게 얘가 그냥 사람 말을 알아듣고 프로그램에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을 요새 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생존의 수단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러한 직업들은 다 지금 인공지능에서 대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그래서 엔비디아, 나중에 말씀드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난리죠, 그죠?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존슨 항,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더 이상 프로그래밍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게 드디어 네이처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처가 어떤 잡지입니까? 과학기술의 양대 잡지를 고르라면 네이처하고 사이언스죠. 네이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이거 보세요. 2021년 여기 3월 달에 지금 저기서 누르고 있죠, 지금. 누르지 마세요. 안 눌러요? 네? 누르지 마세요. 자, 2021년도 3월 달에, 자, 여기 로봇이, 그죠? 그죠? 로봇 라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드디어, 그죠? 이 랭귀지를 창출한다. 언어를 창출하면서 네이처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처에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자, 엄청난 일인데, 자, 여긴가? 자, 이 인공지능한테 뭐를 부탁을 했냐 하면, 야, 인공지능, 너가 사이언스를, 과학을 한번 풍자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학을 풍자하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를 줬어요. 저희가 이제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코드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준 거예요. 그것을 프롬프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예를 줬냐 하면, 자, 과학에서 엄밀함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망하나, 과학자들이 열망하는 상태가 엄밀함이란 거예요. 리거.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열망하나 과학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준다면 필요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다 라고 이렇게 풍자를 해봐 라고 가르쳐 줬더니 자, 뭐라고 풍자를 했냐 하면, 자, 과학자란 기본적으로 실험실이 있고 많은 연구비가 있고 대학원생들이 있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한다. 이렇게 풍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실렸다고? 네이처에 실렸다는 거예요. 네이처에.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누르면 이거 하세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진화를 했냐 하면, 이게 랭귀지를 제너레이트 하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2달 만에. 자, 그래서 자, 뭐라고 우리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안 맞지. 자, 이렇게 한번 하세요. 자, 뭐라고 했냐 하면 사람이 아보카도 의자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보카도 의자. 자, 이거 보세요. 아보카도 의자를 만들라고 얘한테 얘기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보카도 씨를 쿠션으로 하고 의자를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아보카도 체어다. 이게 무슨 뭐 여러 코딩한 게 아니라 아보카도 의자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말로 뭐라 그랬냐 하면, 자, 열무가 다음같이 발레복을 입고 강아지 끌고 다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이런 게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얘가 이제 말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준다면 제가 이제 어떤 디자이너예요. 자, 디자이너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자, 가죽 자켓을 입고 황금색의 주름진 치마를 입는 그러한 패션을 만들어줘.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디자이너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디자이너는 정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최근에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자, 말을 알아들어. 게임을 하는데 이 가상의 캐릭터가 제 말을 알아듣고 얘가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데모 버전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진짜 골 때리는데, 가상현실이 얘가 그 상태에 딱 맞게 제가 아무 말이나 딱 하면 얘가 제 말을 알아듣고 얘가 대답을 한다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으로 뭐를 훈련시키려면 뭐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거는 옛날 얘기다. 자, 얘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말하고 코뿔소를 합성하라고 한 다음에, 야, 이거 중간쯤 되는 동물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 했더니 이거 말하고 코뿔소를 합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중간쯤 되는 거는 바로 유니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인공지능이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생명공학에서 엄청난 진보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홀리 그레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판도라의 박스가 열렸다. 자, 뭐로 열렸다고요? 유전자를 편집한다. 유전자를 편집한다라는 거예요. 자, 2020년 10월 달에 자, 2020년 10월 달에 노벨 화학상을 이 두 명의 여성 과학자가 받았죠. 그죠? 이 두 명의 여성 과학자가 자,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그죠? 이걸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집이 뭡니까? 편집. 여러분들 편집하면 맨날 우리가 쓰는 편집이 뭐예요? 문서 편집을 하죠. 그죠? 유전자를 편집하는 게 문서 편집만큼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자,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돼요. 100조 개의 세포. 사람의 몸은 여기 세포가 100조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100조 개가 되니까, 자, 하나의 세포마다 100조 개의 세포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설계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의 세포 하나는 100조 개의 세포를 다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가 무슨 문서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실패와 같은데, 이 실패를 염색체라고 하고 여기에 끈이 쫙 감겨져 있는데 끈을 유전자, 그 끈의 일부분의 조각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유전자라고 한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몸은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세포가 분열돼 가지고 100조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하나에는 100조개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가 엄청나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겠죠. 그 조그만 글씨가 분자 레벨로 써 있는데 이 끈이 쭉 감겨져 있어서 이 끈은 실제로 2m 정도의 조각이 있고 이 끈의 일부분의 조각을 유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몇 개 있다고? 31억 개. 아니, 유전자는 2만에서 2만 5천 개. 그죠? 여러분들 이중 나선 구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가로대가 몇 개 있냐? 31억 개. 하여간 이게 이제 생명의 기본인데, 자, 여기 생명 현상에 네 글자가 있다. ATGC. 이것은 사실은 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과 염기, 그 염기예요. 자, 염기에 아데닌, 시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것은 이제 첫 글자를 싸서 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자르고 붙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조그만 가위로 자르고 붙이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르고 붙이고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라고요? 문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는 것 같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서 편집을 컴퓨터로 맨날 하는 것처럼 자르고 붙이는 게 쉬운 기술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노벨상 거기서 그대로 한 건데, 신이 만든 인간의 설계도 유전자를 이제 인간이 자르고 붙인다, 카드 앤 페이스트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 유전자라는 것이 뭐에 중요하냐?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까맣고 눈이 파랗고 피부가 하얀 것은 다 단백질 때문인데 이것을 유전자가 만드는데 이 유전자를 자르고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피부 색깔이 됐는지 눈 색깔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자르고 붙임으로써 이것을 다 조종할 수 있다. 암이 걸린다는 것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서 생기는 거니까 암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쉽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노벨상 받은 여성 과학자 중에 하나, 노벨상 수상자 제니퍼 다우드나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 이제 이 양반이 여기서 이제 그죠? 쉽게 말하면 저같이 이런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자,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이러한 애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애들이 뭐냐 하면은,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이러한 애들이 있는데, 아까 그랬죠. 생명 현상의 네 글자 ATGC. 이거를 조작함으로써, 자,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탈모가 오지 않으며, 치매나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낮고, 모차르트 같은 청음력 있고, 다음과 같이 우사인 볼트 같이 종아리 같은 튼튼한 애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애들을 만들 수 있어. 안 만들고 있죠, 지금. 안 만들고 있어. 윤리 별의별 시끄러운 일이 많아서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다. 자, 우리가 이미 초파리의 눈이 그죠? 여기 불빛을 비치면 자,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다 하듯이 이게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나와 있는 초파리예요. 자, 그러면 뭐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런 애들도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애들을 눈 색깔을 다 바꾸는 이런 애들을 그죠?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진화의 산물이 이제는 그죠?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생명의 진화를 하는 설계자, 조물주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홀리 그레일 넘버 2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또 이제 그죠? 대학 교육하고 관련된 거 이런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공지능의 아버지, Godfather of the Deep Learning 이라는 제프리 힌턴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딥러닝은 진짜 무서운 기술이다. 자, MIT 테크놀로지 리뷰하고 자,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읽힌 그 아티클 중에 하나라는 거죠. 딥러닝은 진짜 무서운 기술이다. 딥러닝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이제 제가 유전자 편집에 4인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양반하고 이 양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MIT 교수고, 이 사람은 이제 하버드 연구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버드 연구자가 보스턴 글로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인터뷰를 했냐고 하면, DNA 아까 염기 서열을 열심히 해석하다 보니까 뭐가 해석이 됐냐 하면 한문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차이니즈 캐릭터가. 자,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생명현상은 네 글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쫙 이렇게 있는 게 이게 32억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해석이 된다고? 한문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이제 뭐가 해석이 된다고요? 옛날 상형 문자가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의 경계가 없어졌다. 인공지능한테는 똑같아. 한문 해석하는 거나 이거 해석하나.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떠한 패턴이 있는가 이거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일이다.
자, 이제 세 번째 홀리그레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를 만든, 자, 이게 언제 얘기예요? 2020년 12월 달. 몇 달 전 얘기죠, 그죠? 뭐가 나왔다고? 딥마인드가 문제를 풀었다. 무슨 문제를 풀었다고? 이게 홀리그레이죠. 단백질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백질이 뭡니까? 단백질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미노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필수 아미노산도 있고 그런데, 자, 아미노산은 20개가 있어요. 그런데 20개의 아미노산이 뭐 여러 개가 수백 개가 연결돼가지고 쫙 연결된 거를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서 아미노산의 구슬을 쭉 꿰는 게 단백질인데, 얘가 조그만 세포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접혀져서 구겨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다란 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접혀져서 들어가. 단백질,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자, 기본적으로 접혀져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단백질이 접힌 모양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데,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끈을 꾸겨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끈을 꾸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10의 300승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10의 300승까지. 여러분들 A4 용지를 꾸겨가지고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면 여기 꾸기는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많죠. 지 마음대로 꾸기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느다란 실을 꾸기니까 가지수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몇 개가 있다고? 10의 300승계.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반응의 에너지가 낮게 일어나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계산을 우주가 처음 시작됐을 때 시작을 해도, 여태까지 시작을 해도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얼마 동안 한다는 거예요? 140억 년 동안 계산을 해도 안 끝난다. 그런데 이걸 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알파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못 이긴다 그랬다고, 인공지능이. 왜 그랬냐면, 인간이 만든 가장 창의적인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둘 수 있는 가지의 수가 몇 가지라고? 10의 170승계. 그런데 아까 단백질 꾸기는 건 몇 가지 방법이라고요? 10의 300승까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이거를 딥마인드가 풀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딥마인드가 풀었는데, 그래서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폴드라는 게 나왔는데, 고라는 거 바둑이죠, 그죠? 알파폴드 접히는 걸 풀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과학기술계에서 50년 동안 안 풀리는 난제였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두 가지 저널이 사이언스하고 네이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이언스와 네이처가 동시에, 자, it will change everything. 이제 다 끝났어. 쉽게 말하면 게임은 다 끝났다. The game has changed. 이 사이언스하고 네이처가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게 거의 없는 일이에요. 자, 두 개가 동시에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자, 이 사람 아까 딥마인드의 하사비스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20년도 12월 31일 날, 이게 뉴이어, 그죠? 올해 21년 되기 바로 전날 인터뷰를 했는데, 야, 이제 나는 뭐 할 거냐 하면 이 과학기술계에서 어려운 문제는 내가 다 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단백질이 꾸겨지는데 10의 300승까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괜히 꾸겨지는 게 아니라 오직 물리학의 법칙만 따라서 꾸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얘가 풀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딥마인드가 뭘 알았다고? 인공지능이 물리학을 통달했다. 물리학을 통달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데이비 실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하사비스고, 자, 바둑 문제 풀어가지고 뭐 네이처의 제1저자로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데이비 실버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제1저자. 이 사람이 네이처에 쓴 논문에 다 1저자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뭐냐? 곧 노벨상 받을 사람이라는 거지. 이 사람 100% 노벨상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야, 알파고 이런 게 어떻게 진화를 한 거냐? 니네들이 어떻게 그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자, first principle로부터 만들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제일 원리? 네, 뭐 이런 거야.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고, 알파고가 진화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얘가 이렇게 똑똑했어? 그랬더니 제1법칙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1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물리학에서 나오는 법칙인데, 자, 기본적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거로부터 모든 것이 다 도출되는 것을 first princi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ab initio라고 하는데, 이것도 태초부터라는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하여간 똑같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거부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풀리는데, 야, 바둑을 푸는데 이거로 풀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물리학은 다 끝났구나. 왜냐하면 물리학 모든 게 first principle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나와서 이제 고 대신 fold가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로 나온다고요? 알파 x.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 x자에 들어가는 거는 다 죽는다. x자에 들어가는 학문 분야는 다 죽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딥마인드가 게임만 하더니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펀더멘탈, 기초 과학으로 이게 넘어갔다. 자, 게임만 잘하던 이게 기초 과학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딥마인드가 뭐라 그랬냐면, 자, 딥마인드 보세요. 자, 퀀텀, 우리가 제일 어렵다. 그러면 뭐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나 양자 화학을 퍼스트 프린시플로부터 다 알았다. 이런. 알파 피직스 나온다. 곧 이미 나왔다, 사실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자, 여러분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얘가 인공지능이 드디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양자역학 아버지라는 슈레딩거가 만든 이퀘이션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죠. 그죠? 이거를 양자역학이 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역학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자, 양자역학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면 뭐부터 없어질 거다? 여기 materials science. 제가 이거 왜 빨간 줄로 외쳤냐? 제가 전공이 재료공학이기 때문에 저 학문부터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초전도체를 만든다. 그럼 이게 지금 알파고 만든 하사비스가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리선에서 이게 초전도체야.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제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학금원설로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낸다. 그냥 알아내. 네, 그냥 알아내. 자, 미분 방정식을 얘가, 그죠? 그 어렵다는 미분 방정식을 인공지능이 그냥 푼다.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뭘 푸냐? 그 어렵다는 대학의 미분 적분을 다 푼다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무슨 미적분을 몰라서 무슨 대학에 오네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그런 게 다 쓸데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놀랍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속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자, 인공지능 알파고가 요새 뭐로 발전을 했냐면 뮤제로라는 거로 발전을 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스스로 모든 거를 알아내는, 자, 어떠한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거를 알아내는 뮤제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데이비 실버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스스로 터득하는 인공지능이 나왔다. 자, 여태까지 알파고나 이런 건 여태까지 사람의 지식을 다 입력하고 어떠한 규칙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제 규칙을 안 가르쳐서 스스로 알아내. 바둑은 3,000년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16만 건의 정석이 있고 3,000만 건의 기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그런데 알파고가 알파고 0로 진화를 했는데, 얘는 16만 건의 기보 3,000만 건의 정석을 하나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뭐만 가르쳐 줬다고요? 처음에 규칙만을 가르쳐 줬어요. 규칙. 자, 다시 얘기하면 기본 규칙만 가르쳐줘요. 까만 것은 흙, 하얀 것은 백, 다음과 같이 백이 흙을 둘러싸 먹고 이렇게 호구쳐도 먹는다. 이거만 가르쳐 줬는데 16만 건의 정석, 3천만 건의 기보를 다 가르쳐 준 알파고를, 이세 돌린 알파고를 이기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사흘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는 그러한 규칙까지도 가르쳐 줄, 하나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얘가 모든 거를 다 바둑, 장기, 체스 모든 거를 다 이거 했다는 거예요. 넘겨. 자, 다시 얘기하면 요새 인공지능이 넘기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는 이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거냐, 우산을 써야 되냐, 별의별 거를 다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뭘 알았다고? 우산이 있으면 비에 젖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냈다. 세상 사는 방식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얘네들의 발전 속도를 한번 보세요. 알파고 온 게 2016년이죠. 17, 18 해가지고 벌 4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알아내는, 그저 인공지능이 나타났다. 자, 요새 여러분들 코로나로 이제 대학 실험실이 문을 닫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문 닫아가지고 여기 이제 컴퓨터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대학원생들인 거예요. 여기 스탠포드 대학인데 아예 썰렁한 거야. 자, 그러면 미국 대학들은 실험 안 해서 다 망했습니까? 안 망했다고. 왜 안 망했냐? IBM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실험을 해주는 그러한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새롭게 신약을 만들려면 이제 뭘 한다고?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이 그냥, 그죠? 온라인으로 실험한다, 이런 거예요. 자, 로봇이 리액션, 실험을 해주는 이게 나왔는데 드러그를 요새 신약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냥, 그죠?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화합물인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라고 여기에 딱 그림을 그려주면 인공지능이 이거하고 이거 합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험을 못하니까 미국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금 인공지능이 실험을 대신해 준다니까? 자, 그래서 바둑 두는 거나, 그죠? 인공지능 하는 거나, 그죠? 이 화합물 만드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내가 원하는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이것을 IBM의 플랫폼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가르치지? 100년간 쌓아올릴 학문 분야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뭐라 했어? 제가 재료공학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마침 또 아까 이 딥마인드가 알아냈던 결정 구조를 알아내는 게 제 전공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 구조를 1900년에 렌트겐 엑스레이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뭐 소금의 구조부터 뭐 하기까지 이거 보세요. 2016년도에 이 사람들이 노벨상 받았죠. 여기까지 이게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120년 동안 연구한 학문 분야인 거예요. 뭘 연구했다고요? 결정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나라고 이게 지금 전자현미경 이거 발명한 사람이 노벨상 받았고, 자,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노벨상 받은 여성 과학자죠. 이 사람이 쓰는 게 이게 바로 전자현미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명의 과학자가 2016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그 결정 구조를 알아내는 전자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또 노벨상을 받은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 결정 구조를 알아내는데 뭐 별의별 복잡한 장비 이거 배우느라고 날밤을 새고 엄청난 학문 분야인데 자,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후기를 쓴 거예요. 자, 내가 이 50년 동안 안 풀리는 이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자, 이게 그냥 이 한 문제가 50년 동안 우리 과학기술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몇 시간 만에 이 인공지능 알파폴드가 풀어준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러한 얘기를 듣고 내가 알파폴드가 이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자리에서 떨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뭐냐? 제 지도교수의 지도교수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옥스포드의 교수님인데 이 사람이 전자현미경의 바이블이라는 이 책을 쓴 피터 허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대박 기술 과학자한테 썰을 붙여줘. 뉴턴이야 무슨. 이 사람이 내 지도교수의 지도교수라니까?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대충 배웠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2과목을 폐강했다. 내 과목을 폐강했다는 거예요. 2개를. 이거는 대학원 과목, 이거는 학부 과목. 자,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 했죠? 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에서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2과목을 폐강했다니까요. 제가 그냥 뭐 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후기가 이제 이쪽 과학자들이 크로스로드에 올렸는데, 자, 보세요. 이 데이터가 공짜 단백질 구조 관련 데이터가 이미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넘쳐나서 이 단백질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지난 50년 동안 연구했던 그 데이터가 엄청 쌓여 있었어.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 학문 분야를 와이시킨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는 사람 3명이 야,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훈련시키면 결정 구조는 그냥 아는 거 아니야? 이래서 몇몇 사람들이 몇몇 인공지능 전문가에서 50년간의 학문 분야가 지금 와야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이게 제 분야만 그러겠어요? 제 분야가 관심 있으니까 제가 주구장창 얘기한 거지. 딴 분야도 마찬가지다. 자, 뭐부터 없어지냐?
화이트 칼러고 기본적으로 돈 많이 받는 사람부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서 와야 된다. 자, 골드만삭스는 지금 기술기업이고 골드만삭스에 자, 연봉 5억인 사람들이 2000년도에 600명 있었는데 지금 2명밖에 안 남았다. 인공지능으로 싹 다 갈아졌다는 거죠. 자, 의학 분야는 뭐부터 없어진다고요? 방사선 의학과부터 없어진다. 자, 앞으로 변호사, MBA 다 어렵다. 경제학은 제가 모르지만 데이터 경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자, 이 조그만 애가 레모네이드를 파는데, 이거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 아저씨 아줌마한테. 그러니까 아줌마가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아니, 도대체, 쟤네들은 어떻게 돈 번데 그랬더니, 얘가 이거를 공짜로 주는데, 뭐를 많이 물어봐. 그래서 뭘 물어봐? 그랬더니, 아저씨는 몇 평 아파트 썼어? 아저씨는 주말에 뭘 하는데? 아저씨는 도대체 무슨 자동차를 썼어? 아저씨는 아이스 라떼가 좋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요? 이거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모네이드를 공짜로 주고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파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법칙 자체도 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다 바뀌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자, 문제를 기계보다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빠르게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한 플랫폼을 써야 된다. 자,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무슨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군산이 지금 어렵죠. 그거 마찬가지로 조선업이 쇠퇴되고 철강이 쇠퇴돼서 이렇게 그죠? 이 뮤지엄이 해서 이게 대박 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빌바오 뮤지엄이에요. 이것을 누가 설계했냐면 이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이 설계했어요. 이 사람 이걸 보면 다음과 같이 막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이게 이제 이 사람 특징인데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설계를 하더니 자, 이렇게 설계를 하더니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낫수를 하셨는지.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건설 연구소에 던졌더니 얘가 이렇게 되더니 얘가 이렇게 되더니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이 그림이 있다니까? 이거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무슨 공학 전공한 이 사람이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카티아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로 빠르게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기계보다 빠르게. 자, 여러분들 요새 스마트폰 무슨 학교에서 요새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못 쓰게 하죠. 스마트폰이 지금 아이폰 7만 해도 이때는 143억이었다라는 거예요. 1991년에. 자, 그래서 스마트폰만으로 어려운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이 사람 그죠? 트위터 CEO 도시죠, 제약도시. 넷플릭스, 리드 헤스팅스. 이 사람이 지금 자기들한테 있는 컴퓨터, 랩탑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모든 걸 다 하는데 아이폰 하나만을 가지고 한다. 이 사람이 마크 베니오프라는 세일스포스닷컴 여기 CEO죠. 이 사람도 그죠? 컴퓨터 다 버렸다는 거야. 컴퓨터 다 버렸어. 다 버려가지고 이렇게 아이폰 좋게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 사람이 애플 그죠? 팀 쿡이죠. 이 사람한테 얘기했던 무슨 얘기를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모든 거를 다 해결해야 된다. 자, 이 사람이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취업 공고를 했는데 자, 뉴럴링크라는 데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뉴럴링크가 사람을 뽑는데 전기전자 기계 소프트웨어 문제지만 스마트폰으로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사람도 내가 뽑겠다. 뉴럴링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사람 머리에 칩을 심는 회사예요. 이 요만한 칩을 이미 만들었다니까 이것을 사람 머리에 심을 이렇게 심는 것을 하는 것이 여기가 앨런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라는 회사. 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이 칩을. 인공지능한테 어차피 칠 테니까 인공지능 다운받으라고. 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 사람을 뽑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소프트웨어를 뽑지만 스마트폰만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을 뽑는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돼야 된다. 자, 얼마 전에 울트라 런이라는 게 나왔죠. 자, 이 친구가 MIT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요새 학교 못 가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그저 컴퓨터 공학 그저 학부 33개 수업을 1년 만에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엄청나게 무슨 초스피드로 해서 초강도 초율 이 사람이 울트라 러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MIT에서 4년 그죠? 제공하는 그 수업을 이 친구 1년 만에 끝났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앤드류 웅이 만든 자, 러닝 플랫폼 코세라죠. 그죠? 자, 코세라에서
지금 이 사람의 인공지능이 지금 수십만 명이 그저 수강 신청하고 있죠. 앤드류 용이 인공지능의 대가니까. 또 여기 또 무슨 경제학 노벨상 받은 사람 강의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그 교수도 자기 온라인으로 그 강의 공부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 풀리는 수학 문제가 뭐냐 하면 아주 심플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여러분들 소수 아시죠? 그죠? 소수는 과연 규칙이 있냐? 이게 160년 동안 안 풀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소수가 규칙이 있습니까? 자, 소수를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 이게 이제 소수죠. 자기 자신하고 일하고밖에 그저 나누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떻게 했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소수를 또 어떻게 쓰면 어떠한, 그죠? 이게 소수를, 그죠? 창출해내는 함수인데 창출을 해보면 이렇게 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것도 같죠. 소수를 또 어떻게 플러스 해보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된다는 거야. 규칙이 있는 것도 같은데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진짜 골 때리는 그런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파동함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파동함수의 2배 되는 파동함수 이렇게 되고 3배 되는 파동함수 이렇게 되고 이것을 쭉 하다 보면 이게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자, 교차가 2개만 일어나는 데가 소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교차가 여기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여기 소수가 없어. 여기 그래프가 2개만 여기서 교차하죠. 이거 소수야. 이것도 소수. 여러 개가 있으면 소수 아니야. 그럼 이게 증명이 됐습니까? 증명 안 됐지. 왜냐하면 소수는 무한한데 무한하게 안 그려봤으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자, 정보통신에서 가장, 그죠? 정보통신이 왜 이렇게 발전했냐? 정보의 최소 단위는 뭐냐? 이것을 처음에, 그죠? 벨랩에 있는 클러드 쉐넌이라는 사람이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라는 걸 알아내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맨날 교육부에서 인성 무슨 평가하는데, 인성 점수 내는데, 인성의 최소 단위를 압니까, 우리가? 인성의 최소 단위를 알아야 평가를 하지. 자, 정보는 꼭 도서관 가서 찾아야 되냐? 1950년대에 이미 내 책상 안에서 찾았으면 되겠다. 이게 바로 인터넷이라는 거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했는데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슬라 여기에 쓰이는 똑같은 하드웨어를 어디다 쓰냐 하면 이걸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대규모의 유전자를 해석하는데도 이게 그대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는 거나 유전자 분석이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새 무슨 인공지능 대학을 뽑는다 어쩐다 난리가 치는데 여러분들 MIT가 인공지능 대학 만들었는데 그 얼마에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1조. 그게 무슨 컴퓨팅 대학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컴퓨팅 대학. 왜 그렇게 비쌌냐? 하드웨어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완전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빠른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 바둑을, 그죠? 이렇게, 그죠? 인공지능이 두는 거, 아니면 머신러닝, 이런 거 하는 게 다 같은 플랫폼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플랫폼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칩을 만드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먹어가야겠다라고 오늘 그죠? 바이든이 얘기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그죠? 오늘 마지막으로 상상을 초월해 신보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대학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내가 뭘 가르칠지부터 지금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